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를 만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맡고 계신 이우일 직무대행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에 15일간 이재명 대표 동두 단식을 하셨어요. 동두 단식에 대한 좀 평가는 그 당시에 좀 약간 엇갈렸습니다. 그 말에서 과연 명분과 신뢰가 있었느냐,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보수 언론도 국정쇄신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주요 요구사항, 국정쇄신하라,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하라. 정부 여당에서 가짜 단식이다, 방탄 단식이다. 굉장히 조롱했지 않습니까? 한 달여 만에 어떤 언론과 정부 여당에서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고 모두 다 떠들고 있는 걸 보면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정부 여당의 오만함을 심판을 하고 나서 국정쇄신을 강제로 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시대적 요구사항을 야당 대표 입을 통해서 단식을 통해서 주장을 했고 명분은 뭐 충분히 넘치지 않았느냐. 22대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 총선에 뛰어든 지속적인 계기 있는지요?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 전에는 사무국장으로서 이화영 위원장님이 당연히 이제 선출직에 나가는 걸 당연시 했고 도와주는 역할 정도를 제 역할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직무대행이라는 막중한 좀 책무를 맡게 되면서 출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단식 투쟁 기간 동안에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걸 보고 나라도 나서서 좀 더 달라진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원외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역위원장 역시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확정되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저희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서 1심 재판 중인데요. 이유를 막론하고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거류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이거를 위해서 무리한 기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드러나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처인구 지역은 그동안에 이제 보수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을 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인 현직 시장이 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이겼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치러지고 바로 이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새로 대통령이 된 정부에 대한 지원해주자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던 선거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2년 가까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좀 많이 표출하고 있고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 심판이 있지 않을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처인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표를 더 많이 얻었거든요. 저를 비롯한 여러 당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갑 지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출마 예정자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본선에 앞서 이제 치열한 공천 과정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러저러한 분들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당을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셔서 당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비전과 실력 이런 것들 열심히 홍보를 하고 저도 제 나름의 비전을 준비하고 당원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과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공감 형성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나 이제 지지자들은 이번 22대 총선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 대행님도 비슷한 입장이신 겁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온 국민이 다음 내년 총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0.73% 차이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제법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조차도 상당히 좀 실망을 하고 있는 성격인 것 같고
국가의 진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국정에 대한 진로에 대한 평가와 견제가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좀 바로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의 10전도 도전에 나선 건데요. 이 대표님은 어떤 동시를 하고자 하십니까? 지금 정치를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면은 굉장히 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상대편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조장하고 반국가 전체주의 세력이다. 야당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대결을 조장하고 또 노동자랄지 언론이랄지 이런 부분들과도 적대적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취하고 대외적으로도 보면은 신냉전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냉전 시대에 가졌던 적성국가 개념을 해서 규정을 하고 외교를 그렇게 전개를 함으로써 많은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이런 추세라면 정치도 발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쏙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대 상황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통, 공감, 화합, 교류, 협력, 평화 이루어지는 정치 그런 것으로 끌어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시민과 초인 국민들에게 혹시 못다한 말씀이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용인은 계속 성장을 하여서 지금 인구 110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GTX나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 국가산당 같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 발전이 무궁무진한 처인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도시 특성상 도농복합도시인 처인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이자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인 구민을 위해서 듣고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소리 높여 처인구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중심인 용인, 처인구 지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처인구의 발전,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유일이 적임자임을 알림과 동시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여겨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